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 상승 상위권 종목에 호실적주가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증시가 혼조세를 이어가자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이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한국콜마, LIG넥스원, YG엔터테인먼트 등이 강한 실적 발표를 하며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상승세입니다. 미국이 지난 8일 영국과 첫 무역 합의에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에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내 자동차주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협상에서 기본 관세인 10%는 그대로 유지하는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안이 있지만 영국을 시작으로 여타 국가와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이 지난해 공개 매수로 취득한 1조 8천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전량을 소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소각 대상 자사주는 204만 30주로 발행 주식 총수의 9.85% 규모입니다. 이는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에 대항해 맞불 공개 매수로 사들인 물량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일 T&I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상장 첫날인 9일 각각 81%와 75% 상승하며 전일 시초가 대비 126.4%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한 나우 로보틱스에 이어 연이틀 새내기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일 T&I는 액화 천연가스를 천연가스로 변환하는 고암 연소식 기화기 관련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차세대 재상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도 주식 성공백서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09% 하락하며 2,5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출발할 때는 상승하면서 출발하더니 현재는 보합권에서 하락과 상승을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1.2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2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락폭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섹터 살펴보시면 오늘 상승에는 전문가님이 누누이 짚어주신 이 비만 치료제가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책주들 정말 강하고요. 또 화장품과 방산도 강세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이 오늘장에 대한 대비 쏙쏙 알려주시도록 할 테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임상현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는 길에 아직도 예.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정말 예. 날도 흐린데 주식창에도 구름이 낀 듯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예.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예, 주말에 좀 기분 좋아야 되는데 좀 네. 약세로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밤에 이제 끝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뭐 시장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 부분들은 영국하고의 어떤 관세 협상은 무난히 종료가 됐고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유럽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스탠다드 국가와의 어떤 협상이기 때문에 무난한 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과의 이제 관세 협상 이런 부분인데
협상이 뭐 잘 된다고 하지만은 현재 약간 조급한 부분들이 있죠.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려오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이 관세, 이 환율 이런 부분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결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국이 동반 환율 약세가 환율 강세죠.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환율에 대한 hedge 원화 약세의 부분이 어떤 그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리버스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된다. 원화 초강세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교과서에도 없는 이례적인 현상인데 일단은 환율부터 잠깐 보시면은 이 원달러 환율 부분들이 이제 주봉의 차트로 이제 월봉의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시장에 이제 보시면은 다중바닥에서 한번 크게 급등, 조정, 그리고 급등. 근데 중요한 것은 거의 한 쌍봉의 형태를 거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은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원화가 절상이 되면은 수출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수입 물가가 싸지기 때문에 내수적인 측면에서는 초대박인 현상이죠. 예전에 20, 30년 전에는 환율이 1달러에 700원, 600원 이런 시기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그 부분들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좋지만은 내수에는 상당히 좋지 않는데 원화에 대한 약세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좀 보여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원화가 이제 강세가 계속이 되면은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되죠. 가지고 있으면 달러가 약해지는 부분인데 원화를 들고 있어야 되고 또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원화가 강세 부분들 물론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인의 어떤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어떤 흐름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국인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증시의 어떤 미국 증시의 어떤 상황 잠깐 다우존스의 좀 상황을 잠깐 보시면은 일봉의 어떤 상황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전체 시장의 또 움직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시장이 쌍봉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넥라인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넥라인점에서 2단으로 약세를 보이고 이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일과 60일의 수렴의 끝자락 이런 그 숨고르기 국면이 계속해서 전개가 좀 될 확률이 많고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여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잠깐 들여다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점에서 보면은 거의 딱 정확하게 한 달 급등을 해줬습니다. 폭락하기 이전에 했던 사태까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반등은 다 됐다고 봅니다. 조정이 좀 큰 하락은 아니지만은 조정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확하게 20일 정도의 하락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한 달의 그 흐름들이 여기서는 여기죠. 저점과 추가 저점이 한 달의 움직임, 그다음에 상승 일자형이 한 달의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 일자형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조정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은 이 박스권 안의 움직임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서서히 좀 찾아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조정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급락에 대한 절반, 정확하게 절반은 살짝 더 넘어서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급락은 항시 되돌림 절반을 주고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방향성을 좀 틀 확률이 많은데 대신 코스닥 부분들은 테마적인 요소가 있고 대선 국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빠지지 않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횡보도 국면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은 기술적 반등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미국 증시도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냉난점에 다 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약간 뭐 조정의 장세가 연출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중 협상 부분들이 잘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구체적 소식은 잘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협상은 뭐 잘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중국과의 협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좀 되네요. 네, 하락으로 마감할 것 같은 금요일 장세입니다.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조정의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석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든든하게 공부해 보실 수 있는데요. 주식에 대한 시각도 키워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 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어떤 이슈에 집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는 연휴가 너무 길었다 보니까 오늘을 포함해서 단 3거래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핵심 이슈들만 좀 더 깊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오늘 빼고요. 이틀밖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의 어떤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수요일 날 부분들은 웹 캐시가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보면은 지역 화폐에 대한 기대감의 부분들이 있다. 지역 화폐에 어떤 화폐를 발행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써야 되고 또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활성화가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역 화폐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현재 전자화폐하고 가상화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이 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사실은 CBDC를 발행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하고 같이 겹쳐서 웹캐시가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가 당분간은 부상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웹캐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웹캐시는 이제 B2B 핀테크 서비스를 주로 합니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죠. 그다음에 대기업도 하는 건데 보통 대기업이나 또는 중소기업 또는 일반 개인 업체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발행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하우스. 그러니까 인하우스는 것은 그 집 안에 들어온 건데 대기업 어떤 홈페이지 안에 또는 대기업 회계 프로그램 안에 금융 시스템을 장착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개념이 좀 해당이 되고요. 또 브랜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쪽에 타켓을 좀 세우는 부분들. 그다음에 격리나라는 격리 업무를 보면서 금융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그래서 실시간 송금, 이체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 데이터가 그대로 어떻게 보면 회계로 그대로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은 약간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웹캐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웹캐시의 어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웹캐시 부분들이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도 올랐습니다. 오늘은 좀 숨고르기 국면인데 지금은 이격이 높아서 좀 접근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조정이 들어준다, 이 상승이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뭐 2, 3일 이렇게 이 상태까지 들어와준다면은 조로의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보면은 이런 삼각수렴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돌파를 하면은 한 번에 또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웹캐시하고 비슷한 현재 그 이쪽 관련된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신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제였죠. 어제 이제 상승을 좀 했던 부분들 잠깐 보시면은 어제 뉴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잘 나간 APR 깜짝 실적 매출 1조 클럽이 보인다. 하는 뉴스가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PR의 어떤 자세한 어떤 보도, 작년 대비 상당 부분의 매출액들이 증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1분기의 영업 실적,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 어떤 놀랄 정도의 어떤 배 정도의 어떤 상승을 보여줬는데 해외에서 어떤 화장품 쪽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화장품하고 연결된 피부 미용 기기 이런 부분에서 놀라운 실적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APR입니다. 그래서 APR이라는 종목의 핵심적인 것은 홈뷰티 디바이스 그다음에 화장품 이 두 개의 사업에서 나름대로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APR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APR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시장에서 APR 차트로 보시면은 어제 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만 오늘도 추가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힘이 강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뉴페이스 신주도주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점에서 지금 4만 원이죠. 보통 더블이 되면은 8만 원이면은 이걸 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있어도 다시 한번 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탄력성이 약간 둔해질 수가 있지만은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대장주로서의 가능성이 좀 있다.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실리콘투하고 같이 연동돼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그제하고 어제 종목군의 어떤 특징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를 강타했던 키워드들 대표적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웹캐시, 이 핀테크 종목 주목해 주셨는데요. 지금 당장보다는 살짝 조정은 겪은 후에 매수 타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화장품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던 APR 짚어주셨는데요. 뉴페이스의 등장, 앞으로 화장품 업종의 상승까지 이끌고 갈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이미 상승해서 후회할 만한 종목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계속 잘 갈 수 있는 종목만 골라오시니까요.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시장을 강타할 만한 이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님과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강타할 수 있는 명품 강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지난주 방송까지도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의 이 중요성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체크해보니까 인벤티지랩 소폭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또 비만 치료제 업종 전체는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만큼 비만 치료제가 요즘에 왜 올라주는지 가장 궁금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비만 치료제의 핵심에 대해서 알파 오메가 네.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왜 강세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항암제 자리를 밀어내고 비만 치료제가 대세로 등극하는 구체적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비만의 원인의 핵심은 우리 몸에는 지방이라는 것들이 있죠. 근데 지방에다가 독소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근데 어떤 독소냐? 아이스크림, 뭐 색소, 그다음에 음식물 전부 다 이게 인공적으로 화학 제품을 간에서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혈액순환에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에다 축적을 좀 해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소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흡수해서 임시 저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죠. 각종 세정제,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살충제 이런 각종 해독이 되지 못한 독소, 그러니까 여기에 항생제나 약물도 포함이 좀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만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환경 오염도 마찬가지죠. 미세먼지 이런 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만의 요소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도시화가 계속 진행이 될수록 비만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한 가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뚱뚱하다면은 이렇게 조금 좀 뚱뚱한 거죠. 근데 미국은 이게 아닙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뚱뚱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잘 못할 정도로 미국이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비만이 10년 이내에 50%가 될 수 있다는 전망. 자,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은 자, 의학계에서는 무슨 소리를 할까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은 대박이겠네. 자, 비만 질병 규정 마케팅을 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현재 노화도 질병으로 규정을 하면은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 팔겠네. 당연하죠. 모든 것은 이런 마케팅의 천재적인 마케팅의 결과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질병으로 규정을 하는 부분들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부분들이 물론 몇 년 전에 있었지만은 일론 머스크의 이제 다이어트 효과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했죠. 위고비 효과, 엔드 위고비 하면서 위고비를 선전을 좀 했죠. 그다음에 세계적인 연예인 현재 킴 카다시안 다이어트 뭐 이런 위고비 효과를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비만약은 있었는데 치료제는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예전에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피하 주사를 맞아야 되고 피하 주사는 병원에도 가기도 하고 이 혈관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핀처럼 생겨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처방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대중화됐다. 사용의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WHO에서 비만은 유행병, 치료에 필요한 만성 질환, 질병이다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비만이면은 뭐 약간 뭐 뚱뚱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비만을 질병으로 하는 순간 너 병 걸렸으니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래서 내가 병 걸렸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이렇게 비만약을 복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가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불을 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만 치료제 보시면 알겠지만 폭발적인 성장력, 항암제 시장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비만 치료제의 어떤 성장세,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부분하고 암보다도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준 것이 비만의 어떤 그런 성장이기 때문에 모든 캐시카우를 여기에 집중, 그래서 항암제를 밀어내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위에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이걸 소화를 좀 시켜야 되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GLP라는 그 물질을 방출을 하는데, GLP가 각종 의 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자율신경 반응을 일으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GLP-1을 혈관에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음식물이 들어왔다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밥 몇 숟갈 뜨자마자 포만감 때문에 먹지를 못하죠. 이게 사실은 뭐예요? 포만감은 있지만 굶는 거죠, 사실은. 배가 고픈데 두세 숟갈 이렇게 먹는데 바로 포만감이 있어서 더 이상 먹기가 역겨워서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체내에서는 음식물이 잔뜩 들어온 줄 알고 GLP-1이라는 물질이 잔뜩 방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신경계에 작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첫 번째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췌장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인슐린을 분비하고 또는 글루카곤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혈관 내에 여기가 세포가 되고 여기가 혈관이면은 이 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살죠. 포도당을 잘 흡수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GLP-1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한 세포 부분들이 GLP-1이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포도당을 방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케이스 역할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GLP-1의 작용은 바로 세포의 사멸 효과도 같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건데, GLP-1이라는 그런 글루카곤 현재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해서 글루카곤 같은 펩타이드 물질, 유사 물질을 대신 집어넣는 건데, 이게 간에 그다음에 뇌나 그 대장 또는 당뇨병에도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당뇨 치료제,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지방간 치료제도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GLP-1이라는 물질이 거의 만능인 이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GLP-1이라는 물질을 주사에 주입하게 되면은 빨리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못 가서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서서히 방출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은 분해하기 어렵게 서서히 용해되게끔 어떤 펩타이드 물질을 감싸거나 또 지방을 감싸거나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필요해 보이죠. 그러면서 일주일 약효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약물에 대한 부분들이 경쟁이죠. 약물을 지속화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히트하게 되는데, 세계적인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리알릴리 두 개의 업체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그 지방간 치료제, 나시 치료제, 이런 승인 약물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업체가 거의 투톱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도 기승사실이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세 개가 나와줬죠.
약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일일 유래에 나왔던 최초 약은 삭센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일 유래를 맞다 보니까 효과 찾지를 않죠. 편의성 때문에. 그래서 주 1회를 맡고 있는 위고비아, 마운자로,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리알리가 경쟁적으로 지금 시장을 거의 선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투탑이고 위고비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가 거의 원탑이죠. 일리알리는 맹렬하게 무섭게 추격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주일에 우리 거는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가장 핵심이죠. 누가 한 달에 한 번을 맞는 걸 쓰지 주일에 맞는 걸 쓰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은 맞는 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하 주사는 핀으로 되어 있고요. 정맥 주사는 정맥에다만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장기 지속형 기술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여기에 도전장을 내는 기업이 암제라는 회사에서 월 1회 피하 주사 난리가 났죠. 이 업체의 어떤 시장을 다 잠식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있죠. 아직은 현재 이상 진행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 1회 피하 주사를 가지고 시장을 두 개가 선점을 하고 있는데 필사적으로 잠재적인 암제를 따라잡으려면은 월 1회 피하 주사를 개발을 좀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가만 보니까 펩트론, 한국의 펩트론이라는 업체가 월 1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이 뭐 4조 단위 아무것도 없는 회사인데 그 기술 하나 가지고 4조로 가는 기념비적인 열풍이 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백, 이제 100조 이상의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100조 이상이 되죠. 항암제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미국의 절반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항암제는 1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이 항암제인데 요거는 2명 중에 1명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어떤 업체냐? 이거는 작년에 나와줬던 그런 부분인데 투여 간격을 줄이는 업체 제2의 알테오젠은 누구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죠. 알테오젠이 왜 급등을 했을까?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꾸는 거죠. 제형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대수냐? 뭐 이게 무슨 기술이냐 하지만은 정맥 주사는 병원에서 가서 전문 간호사가 요거를 주사를 해야 되는데 피하 주사는 이렇게 핀 타입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그 판매된 약의 로열티를 또 받죠. 신약 개발과 같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이렇게 많이 못 갔던 또 많이 갈 줄 몰랐던 애널시스 전부 다 반성물 다 썼습니다. 약간 과정된 얘기로. 그만큼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개의 업체가 있는데 펩트론이 왜 가지? 뭐 작전으로 가나? 아무 기술 없는 것이 어떻게 20배, 30배 가지? 뭐 이렇게 4조 가지? 하지만은 4조가 10조 가고 10조가 20조 갈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어떤 효과를 보시면은. 근데 장기 지속형은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읽으면 된다. 첫 번째는 이 제형, 투여 방법에 대한 변경이죠. 장기 지속형의 패러다임이 펩트론을 깔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장기 지속형의 어떤 주사제 구도 부분들이 있는데
암젠이 먼저 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업체가 펩트론, 인벤티지랩을 하고 있죠. 전임상을 하고 있는데 펩트론하고 먼저 지금 먼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이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혁신, 다시 말해서 이걸 뛰어넘는 월 1회 피하 주사를 뛰어넘는 혁신, 경구형입니다. 경구형. 그러니까 요거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면은 만사오케죠. 시장을 잠식하기 때문에 모두 다 경구형. 경구형을 차지한 사람이 최종적인 승자가 된다 하면서 전부 다 여기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구형 비만 치료제 업체 부분들이 또 이제 경쟁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죠. 그래서 경구형은 암젠에서 임상 실패를 했습니다. 화이자에서도 실패하고 난리가 났죠. 두 업체만 남아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경구형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구형도 장기 지속형으로 하면은 더 혁신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거의 약물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주 1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경구형이 나와지면은 또 시장을 또 재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 1회 그 기술을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제가 이야기했죠. 두 개의 기술 업체가 있다. 첫 번째 부분들은 펩토렌 업체 부분이 있고 펩토렌이라는 부분들은 일리하고 여러 가지 펩타이드 물질 기술 평가를 다 받았던 그런 부분이고 또 경쟁 투탑인 경쟁 업체 노보노디스크하고 주사용 1회에서 한 달로 하는 그런 시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펩트론이 날아가는 그런 거죠. 2026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동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 올 1회 주사용 누가 그걸 선점하느냐 하는 것이 암젠의 새로운 대항마로서의 펩트론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토린이라는 차트 잠깐 보시면은 펩트론 자, 이 차트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주봉의 이제 차트로 봅니다. 자, 6,000원짜리가 10배면은 6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더 시총이 지금 4조가 되는데 진짜 성공하면은 60만 원이 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총이 10조, 20조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배가 아니라 100배의 부분들이 탄생하게 되죠. 2023년부터 2023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은 적산병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8,000원에서 1차 목가로 바로 4만 원, 5배 올라가고 조정 보이고 다시 치고 올라가죠.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펩트론이 여기에 승부를 보여줬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타자 인벤티지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은 인벤티지랩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벤티지랩도 이제 기술은 좀 다르지만은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반이라는 DDS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백질을 서서히 방출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질에 대해서도 통용되는 이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질 같은 경우는 LNP 기술이라고 해서 백신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반의 DDS 플랫폼이 펩트론의 것보다는 좀 더 약간 우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한양행과 또는 베링거 인겔하임과 공동연구 기술 이전 이쪽 관련된 기술에서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6월에 기술 계약 체결이 되면은 날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죠. 4조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리벨스 부분들이죠. 리벨서스 대비 73배 임상 실험했더니 73배 효과가 있더라. 다시 말해서 주 1회에 통과될 정도다.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술 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죠. 말은 6월에 뭐 된단 말도 있고 아무튼 풍문의 풍문을 겪고 오지만은 인벤티집이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은 펩트론을 능가하게 되죠. 시총이 동급이구나. 더 앞선. 왜 기술력으로는 월 1회보다는 주 1회 한 번 먹는 것이 더 높죠. 이론적으로는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배의 시세를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인가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누가 최첨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히든 부분이죠. 이야기를 했죠. 정확하게 이날 급등한 날. 그리고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3배 올라갔어요. 15,000원이기 때문에 3만 원. 지금 6만 원 찍었죠. 그러니까 100%, 그다음에 100%, 4배 올라갔죠. 그런 부분인데 조정을 보일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4배 올라가서 시총이 5,700억밖에 안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왜 올라가지? 작전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언제 알았냐? 이 바닥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종목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렇게 갔다. 놓치신 분 상당히 억울하시죠. 저 같으면 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초록약을 드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초록색에 뜨죠. 네, 자 여기에 한번 넣으시면 됩니다. 제2의 인벤티브가 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2의 인벤티브를 찾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히든주 잘 지켜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임상현 전문가님의 전매 특허,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공부해봤습니다. 항암제를 제치고 제약바이오계의 선두를 지킬 수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전문가님 타점에서 100% 상승이나 본 이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급등을 달릴까 궁금했는데 이 궁금증이 오늘 해결된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님의 비만 치료제 종목도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히든이 비만 치료제 관련 소식이라는 이 소식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공개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매일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께 제2의 인벤티지 랩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좋은 상승 볼 수 있는 종목만 쏙쏙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예.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공부하니까 사실 예. 제일 궁금한 거는 종목인데요. 예.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바로 접니다. 인벤티지 랩 못 예. 들어갔는데 예. 제2의 인벤티지 랩이 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예, 한번 그 종목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발굴 프로젝트 제2의 인벤티지를 찾아라.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에 대해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세포를 억제를 하는데 근육도 같이 손실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위고비나 이런 약들의 대표적인 부작용, 감추고 싶은 진실 뭐냐면은 근육하고 지방하고 동시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뉴스를 보면은 막 이게 얼굴이 뭐 갑자기 병든 사람처럼 횡하니 뭐 전체가 빠진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것만 빠져야 되는데 필요 있는 것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죠. 그래서 지방세포만 억제를 하는, 죽이는 그런 부분이죠. 근소실을 막는 기술, 이 업체가 가장 궁극의 기술이죠. 그래서 MP201이라는 비만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걸 경구제로 개발 가능성도 있다. 경구제 중에서 주 1회 먹는 약이지만은 우리 거는 또 주 1회든 주 1회든 아니면은 일을 1회든 바로 근소실을 억제할 수 있는 궁극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의 치료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좀 해당의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용노화 치료제라든가 표종 항암제도 같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거는 이 인벤티지랩의 기술하고 거의 또 유사한 흐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펩타이드 관련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만 특이하게 잘 반응하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업체가 바로 제2의 인벤티지랩의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 안 되겠죠. 4배씩 오르는 건데 어떻게 사냐 하지만은 이거는 아니죠. 이제 올랐다가 월중 조정을 보이고 숨고르기 국면에 좀 해당이 된다. 본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딱 안성맞춤, 출발 조짐, 시그널 보이고 또 누림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2의 인벤티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분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명은 이제 비공개로 하고요. 4배 올라가면 또 방송에서 짠 하고 또 공개를 하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제2의 인벤티지랩이 될 수 있는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미 인벤티지랩이 많이 올라서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부작용 소식도 많이 나오니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종목이 정말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회하지 마시고요. 서둘러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공부 내용,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웹캐시와 APR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비만 치료제 전성시대 이유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으로 히든 종목은 근육 감소가 없는 치료제 개발에 주목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꿀팁들 잔뜩 담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